국왕은 명제의 뜻 공부로부터 출발을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우선 명제의 뜻입니다. 명제의 뜻은 뜻이 있는 문장이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요소고요. 그 다음에 그의 참거짓이 아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판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만족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명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바로 문제를 풀면서 자, 명제의 공부를 한번 확인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 들어와 봤습니다. 루트 3은 유리수이다 뜻이 있죠? 그 다음에 참거짓이 구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명제라 얘기할 수 있고요. 특히 거짓 명제가 되겠습니다. false 약자로 F 이렇게 씁니다. 자, 루트 3은 무리수이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 갈까요? 7은 짝수이다.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참거짓 구분이 되죠. 7은 홀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명제가 되고요. 특히 거짓 명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 3번도 역시 마찬가지죠. 뜻이 있고 참거짓 구분이 가능합니다. 명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거짓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거짓 명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명제인 거 찾아라 그러면 1, 2, 3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오는가 하고 물어봤고 경치가 아름답구나 감탄을 하고 명령을 합니다. 운동을 해라. 이런 것들은 뜻이 있지만 뜻은 있어요. 그러나 참 거짓을 명확하게 구분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명제라 할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면서 명제 공부가 이제 완전히 끝났죠. 세 가지를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동상 의문문이나 그 다음에 감탄문, 그 다음에 명령문 이런 것들은 명제가 될 수 없다는 거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문장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틀렸다 하더라도 그 문장은 명제가 될 수가 있죠. 명제가 될 수 없는 것은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없는 게 명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하나 주의해야 되겠죠. 지금 얘기했습니다. 참 거짓 구분이 되는 거예요. 뜻이 있으면서. 그런 것들은 다 명제가 되고 이제 이것은 거짓 명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그 내용 정리 분명히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나 더 정리할 것은 이런 등식이나 또는 부등식 이것도 수학에서는 문장으로 본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거 명제라고 취급을 한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죠? 그래서 명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뜻이 있는 문장으로서 그의 참거짓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거, 구분 가능한 거, 참거짓 구분이 완벽하게 객관적으로 가능한 거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론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제 두 번째 합성 명제를 공부합니다. 단순 명제라는 거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명제를 우리가 단순 명제라고 그래요. 그러나 합성 명제는 또는이라든가 그리고 아니다, 이면 이런 같은 논리적 언어로 결합된 명제를 우리는 합성 명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단순한 명제 하나 소개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눈이 온다 이러면 단순 명제예요. 더 이상 쪼갤 수가 없죠. 자, 명제는 통상 이렇게 소문자 PQR로 표현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날씨가 춥다 더 쪼갤 수가 없죠. 그래서 날씨가 춥다 이렇게 문장이 나와 있으면 이것은 자 단순 명제다. 더 이상 쪼갤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이것을 아니다나 이면이라는 논리적 언어를 한번 써볼까요? 예를 들어서 눈이 오면 자, 날씨가 춥다, 날씨가 춥다.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은 이면이라는 논리적 언어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합성 명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눈이 오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눈이 오지 않는다. 그러면 역시 합성 명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다. 논리적 언어로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에 날씨가 춥지 않다. 여러분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단순 명제랑 합성 명제를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단순 명제하고 합성 명제에서는 자, 첫 번째 내용 정리 한번 해볼까요? 합성 명제를 말이죠. 보통의 경우는 말이죠. 단순히 그냥 명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 합성 명제를 보통의 경우 단순히 그냥 명제로 가니까 여러분 굳이 쪼개서 기억할 필요는 없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명제는 지금 소개했지만은요, 이렇게 소문자로 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다 설명했던 거죠. 부정이 될 때는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앞에다가 자, 이런 표시를 하고 읽기로는 납피 이렇게 읽어 주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죠. 명제를 배우고 나서 명제를 단순 명제와 합성 명제로 한번 구분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통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합성 명제를 그냥 통상 명제랑 혼용해서 그냥 사용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원리를 알고 기억해 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사항 여러분하고 또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조건명제와 진리집합입니다. 조건명제라는 걸 배우게 돼요. 자, x값을 대입하고 나서야 비로소 참거짓이 구분되는 것을 우리는 조건명제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x는 자, 홀수이다. 이런 자, 문장이 있다. 그러면은 요거는 우리가 명제랑 구분하기 위해서 px 또는 뭐 조건 p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뭘 대입을 해봐야 되잖아요. 참고집 구분을 하려면 이 x에다 뭘 넣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 집합이 주어지는 거야. 이렇게. 이해 잘 되셨죠? 그러면 이 1, 2, 3, 4, 5를 집어넣으면서 자, 우리가 참거짓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x값을 대입하고 나서야 비로소 참거짓 구분이 되는 거야. 1은 홀수이다. 참이 되죠? 자, 2는 짝수이다. 거짓이죠? 3은 홀수이다. 참되고요. 4는 홀수이다. 거짓 명제고요. 5 집어넣어주면 5는 홀수이다. 참인 명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x값을 대입하고 나서야 비로소 참거짓 구분이 가능한 것을 우리는 조건 명제다. 이렇게 해서 px, qx, rx 이렇게도 표현하거나 아니면 조건 p, 조건 q, 조건 r 뭐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조건 명제는 반드시 집어넣어야 될 전체 집합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 집합이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만약에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되게 실수 조건에서 수학을 하니까 실수가 전체 집합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참되게 하는 진리집합이 있을 거예요. 이 조건 명제엔. 자, 집합은 대문자로 쓰니까 이렇게 쓰겠습니다. 참되게 하는 건 뭐 뭘까요? 1, 3, 5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 조건 명제를 참되게 해주는 원소들의 모임을 진리집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주신다는 거 여러분 어렵지 않게 이해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건 명제와 진리집합 공부가 또 맞춰지는 거죠. 자, 여러분 쉽게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요. 전체 집합이 나와 있네요. 조건 명제에는 이렇게 전체 집합이 주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만약에 안 주어지면 실수 집합이 주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그랬죠. 자, 조건 명제는 어느 거냐 그랬어요. x값을 대입하고 나서야 비로소 참 거짓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명제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말이죠. 요거는 항상 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명제가 되면서 참인 명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true 해서 이 t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건 명제고 요거는 조건 명제 맞네요. x값을 대입하고 나서야 비로소 참거짓 구분이 되지 않아요? 자, 이런 거 집어넣으면 다 거짓이죠. 참되게 해주는 거는 요거나 요거 집어넣을 때거든요. 그래서 요게 조건 명제 맞고요. 자, 참되게 해주는 원소들이 뭘까요? 2하고 3이니까 자, 이것을 진리집합이다 하고 지금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 조건 명제와
진리집합을 공부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x값을 대입하고 나서야 비로소 참거짓 구분이 가능한 것을 조건명제다. 조건명제에는 전체 집합이 주어져야 되고 안 주어지면 실수 집합으로 해석하면 된다 그랬고요. 참되게 해주는 원수들의 모임을 진리집합이다. 자, 설명 이렇게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는 평이한 내용이죠. 조건명제 부정의 진리집합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조건명제 하나 해볼까요? x는 짝수이다. x값을 대입하고 나서야 비로소 참거짓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근데 전체 집합이 뭐가 나오냐면 1, 2, 3, 4가 나오면 자, 뭘로 쓸 때만 참입니까? 2하고 4를 넣을 때만 참이 되니까 진리집합 이렇게 되죠. 2, 4가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 잘 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여기에 not px 그러면 뭘까요? x는 짝수가 아니다잖아요. 짝수가 아니다.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not px를 요거를 만족하는 x들의 모이면 이 녀석이 뭐 여집합이 되는 거 당연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1, 3을 넣을 때 만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건명제 부정의 진리집합은 너무 쉬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 쓰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집합 A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집합 B가 나와 있고요. 집합 C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연립방정식의 해집합을 자, ABC로 써서 나타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와 자, 이거 동시에 만족한다 이것을 구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연립방정식의 의미는. 그러니까 and를 품고 있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식을 좀 변형을 해봐요. 그러면 x-10i 인수분해가 되지 않습니까? x 플러스 10i 이퀄 0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걸 and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and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4y 제곱 이퀄로 10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게 제로 또는 이게 제로다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x-10y가 제로 또는 x 플러스 10y 이퀄 제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nd 자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4y 제곱 이퀄로 10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5와는 집합으로 바꾸면 우리가 이제 해집합으로 나타내라고 그랬거든요. 자, 합집합으로 바꿀 수 있고 이건 교집합으로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요 등식을 만족하는 xy들의 모임을 집합 A라 그랬으니까 이것은 A 합집합, 요것은 B죠. 그래서 B 이렇게 되고요. 요거는 교집합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등식을 만족하는 xy들의 모임을 집합 C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게 답인데 요게 보이질 않네요.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분배 법칙 쓰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 이렇게 분배하면 되겠습니다. 어느 거 먼저 써도 관계없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A 인터섹션 C, 그죠? 합집합, 그죠? B 인터섹션 C. 요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얼마일까요? 자, 이와 같이 표현을 해볼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집합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자, 조건 명제를 공부하고 나니까 이렇게 쉽게 문제 또 풀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연립방정식의 의미 같은 것도 또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자, 좋은 문제였죠. 자, 이제 이 시간 배운 내용은 단순한 거였지만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9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강 단순한 내용 배웠죠? 그러나 아무리 단순해도 정리할 건 확실하게 해둬야 됩니다. 자, 명제의 뜻을 공부했죠? 뜻이 있는 문장으로서 그의 참거짓 구분이 명확하게 가능한 거 그랬어요. 근데 이 명제는 굳이 구분한다면 단순 명제하고 그 다음에 합성 명제 이렇게 갈라볼 수 있는데 자, 우리는 대부분 수학에서 그냥 명제다 하고 혼용해서 쓰긴 하지만 알아는 둬야 된다. 단순 명제하고 합성 명제는
무슨 뜻인가는 알고 있어야 한다. 그냥 명제하고 우리가 자, 문제에서 활용은 하게 됩니다. 단순 명제나 합성 명제나 설명 다 마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건 명제와 진리 집합에 대해서 공부했죠. X값을 대입하고 나서 비로소 참거지 구분이 되는 거 설명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조건 명제의 부정이죠. 부정의 진리 집합에 대해서 역시 또 살펴봤는데 어렵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 네 개를 자, 공부하시고 자, 문제를 풀어 주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그리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챕터가 아니었느냐, 그런 단원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시기가 중요하다는 거 늘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선생님은 10강에 가입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